얘들아, 지구 시스템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 우리 친구들 다 중학교 다녔어? 네, 언니 똑같은 거 봤어요. 이 사진까지 똑같은 거. 중학교 안 다녔어? 자, 오늘 확인해보자. 중학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중학교 다녔어. 자, 중학교 때는 얘들아 각각 하나의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야. 직권 하나의 소단원, 기권 하나의 소단원, 수권 하나의 소단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을 한 단원에 다 배워라 하고 던져놓은 게 이제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구 시스템 보도록 할 건데요. 지구 시스템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비롯하여서 여러 행성들이 있을 거고요. 위성들이 있을 거고요. 소행성들이 있을 거고요. 해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여러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거야. 우리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가 지구랑 태양 사이에 중력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 달과 지구 사이에 중력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태양계에는 여러 천체들이 있고 이 천체들 사이에서는 중력 작용하고 이 중력에 의해서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다 당연한 이야기라서. 성운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지구가 만들어졌다. 얘들아, 성운,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태양 탄생하잖아. 그럼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서 원시태양 만들어졌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태양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반에서 고리가 만들어지고 고리에서 미행성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서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한 이유도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 이유, 즉 공전하게 된 이유도 중력 때문이다.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얘들아, 우리가 지구가 탄생할 때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충돌 계속하니까 온도 너무 높아요.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지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무거운 물질은 깔아앉아서 무엇을 이루고 너네 지금 기말고사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너네 여기 중간고사 안 들어왔지? 오케이 좀 합시다. 자, 얘들아, 그럼 태양계 형성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태양계 형성. 자, 별의 탄생 과정 3단계로 이야기했죠. 별의 탄생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운, 그 다음 원시별, 그 다음 별, 주계활성이었잖아. 그럼 태양계 성운도 똑같은 거야. 태양계도 똑같은 거야. 제일 처음에 태양계 성운부터 시작합니다. 태양계를 만들 성운. 그럼 이때 이 태양계 성운의 재료는 무엇이 되냐면 태양계에는 수금지와 목토천, 해도 있잖아.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가진 행성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만듭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만들었잖아.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로 태양계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합니다. 그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는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이때 모이게 되면 회전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주변에 원반을 형성합니다. 원반을 형성합니다. 교재 없는 친구들은 그냥 설명 들으시고요. 교재 있는 친구들은 잠깐 앞으로 올게요. 얘들아, 해당 내용 앞이어서 이거 너네 기말고사에도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48 아니에요? 맞아. 48 페이지로 올게요. 그래서 원시태양과 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시태양과 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이 원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물질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원반을 이룬단 말이야. 그럼 이 원반을 이루는 물질들이 행성이 될 건데 요 물질들이 하나둘씩 합쳐져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고리. 이 원반에서 이제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또 하나둘씩 합쳐지게 돼서 미행성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화해 가는 거야, 얘들아. 행성의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미행성체는 계속해서 합쳐지면서 점점점 더 큰 행성을 만들어 갈 거고요. 중심부의 원시태양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별이 될 거야. 그래서 원시 태양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그럼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성운에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 중력 수축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하나 더 지구의 형성 과정 할게요. 지구는 그럼 이 고리, 미행성체로부터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하나 둘씩 합쳐지면서, 즉 충돌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도 미행성체와 미행성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 중력 작용하게 된 거야. 그럼 계속 충돌 꽁꽁꽁꽁 부딪히니까 온도가 어땠을까? 높았겠지. 너무 뜨거운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로 존재해. 지금은 지구 겉부분이 단단한 암석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굳어 있잖아. 근데 이때는 얘네가 계속 부딪히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서 녹아 있었다라는 거야. 녹아 있었다. 될까요?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 상태이다 보니까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무거운 물질은 깔아앉고 가벼운 물질은 떠오른 게 된 거야. 교재에 있는 분들은 4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이 깔아앉아서 중심부에는 핵을 이루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멘틀을 이루게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게 되는 거야. 이때 분리됐어, 얘들아. 핵과 멘틀. 무거운 물질은 핵을 이루고 가벼운 물질은 멘틀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미행성체 개수는 줄어들었겠지. 원래 100개 있었는데 충돌해서 70개 될 거고 50개 될 거고 30개 될 거고 20개 될 거고 개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오늘날에 행성 하나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충돌이 줄어들자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겉부분이 식습니다. 원시 지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겉부분이 식음과 동시에 대기도 식습니다. 대기가 식어버려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을 했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빗방울로 떨어진 거야. 그럼 땅에 빗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다인 거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최초의 생명체 어디에서 탄생했다고요, 얘들아? 다시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지구에는 오존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주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생명체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 바닷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도 중력이 작용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도 중력이 작용해서 무거운 물질이 깔아앉고 가벼운 물질이 떠오른 거야. 이해될까요? 얘들아, 해당 내용은 우리 다음번에 다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다시 지구 시스템 돌아올 거예요. 다시 지구 시스템 들어오세요. 11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작용이고요.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힌 것도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더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고 이 지구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로 다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를 볼 건데 지구 시스템이 만들어진 순서 5개의 권력이거든요. 결국 이거야 얘들아. 땅, 그 다음에 공기, 그리고 물, 생명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야기하자.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기권입니다. 기권이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대기가 가장 먼저 붙잡혔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누굴까? 직권입니다. 땅이 만들어져야지 그 땅에 물이 모이지. 직권입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누구야? 그쵸. 수권입니다. 그리고 이 수권에 만들어진 게 생물권. 생명체입니다. 따라하세요. 기지수생. 기지수생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권. 외권은 만들어진 순서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외권은 만들어진 순서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구가 만들어진 순서는 기지수생 순서이다. 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지수생. 외권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기권은 공기층 말하는 거야. 대기 말하는 거야. 그럼 직권은 뭐 말하겠어? 땅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수권은 뭐 말하겠어요? 물, 바다. 또는 얼어 있어도 돼, 얘들아. 얼음도 돼. 빙하겠지요, 얘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야. 생물권은 생명체. 동물, 식물 당연히 되고요. 미생물도 됩니다. 그 다음 외권은 뭐냐면 얘들아. 기권 바깥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기권 밖에는 뭐 있어, 얘들아? 우주 있는 거야.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권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권, 직권, 수권의 층상구조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암기 테스트 있습니다. 네. 자, 기권 가겠습니다.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 대기도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면 이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대기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는 어디까지 존재하냐면 약 1000km 영역까지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1000km 바깥 영역은 대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이 1000km 바깥 영역 뭐라고 이야기하자고 이제? 외권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기의 양은 점점 희박해지게 되기 때문에 대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표 부근에 가장 많아. 그래서 대기의 99% 정도는 대기의 99%는 지표면으로부터 30km 이내의 영역에 있어. 30km 이내의 영역. 그럼 30km부터 1000km까지는 나머지 1%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것 무엇이지요, 얘들아? 그쵸, 질소지요. 과자에도 서비스로 주는 거.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지요? 산소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도 혹시 알까? 아르곤입니다. 사실 두 번째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질소, 산소. 학교에서 아르곤 다룬 다음에 여기까지 외울 거고요. 질소, 산소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거 질소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거 산소고요. 그래서 이때 기권의 층상구조를 살펴볼 건데 실제로 기권의 층상구조는 4개인데 우리가 이 4개를 보기 전에 선생님 한번 봐줘. 지구가 있어.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이렇게 존재할 거지. 그 다음 저기에 태양이 있어. 그러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거야.
될까요? 그 다음 지구도 얘들아 에너지를 내고 있거든. 지구 표면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람도 다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내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를 높이에 따라 살펴볼 거야. 그럼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점점 줄어들겠지.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야. 그리고 일정 높이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닿지 않을 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정 높이 이후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야.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이해될까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얘들아. 이때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 이 둘만 고려한다면 이 둘만 고려했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살펴보자는 거야. 아래쪽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클 거고 위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클 거잖아.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구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지구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 낮아지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하니까 온도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왜냐하면 높이 약 20에서 30km 영역에 O3라는 오존이 많이 존재하는 거야. O3, 오존. 오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단 말이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온도 높아지고 다시 그 이후에 온도가 낮아져서 4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된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오존이 없다면 몇 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층상 구조. 근데 오존이 있으니까 몇 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4개. 그래서 우린 4개 외울 거예요. 근데 오존이 없을 때 상황도 기억은 해주셔야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다시 살펴볼게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낮아졌지, 얘들아?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무엇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졌지, 얘들아? 오존층. 맞아. 오존층에서 무엇을 흡수했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했기 때문에. 다시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낮아질까요? 오존층에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해서 오존층 끝났으니까. 다시 기온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질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증가하여서. 그래서 몇 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4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그럼 가장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류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층권. 세 번째 중간권. 마지막 열권 되겠습니다. 그럼 각 권에서 대류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할게요. 대류가 일어나는지. 얘들아, 대류라고 하는 것은 열에너지의 전달 방법의 일종이고요. 유체에서 일어납니다. 유동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데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커요, 작아요? 뜨거운 공기는 밀도 작아. 얘들아, 뜨겁다는 것은 입자 사이 간격이 멀다는 거야.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할 거고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할 거야?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지혜를 보시면 온도는 땅바닥에 깔아놨잖아. 뜨거운 공기 위로 오잖아. 에어컨은 천장에 달아놨지요. 차가운 공기 아래로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만일 뜨거운 공기가 아래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다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면서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 뜨거운 거 이미 위에 있는데 차가운 거 이미 아래에 있는데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거 액체일 때도 똑같습니다. 액체일 때도. 자, 그럼 대류권부터 가볼게요. 대류권은 뜨거운 공기가 아래,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잖아. 그럼 대류 일어난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 그래서 대류권이야. 자, 그럼 성층권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 있고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네요. 대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중간권 뜨거운 공기 아래 차가운 공기 위에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열권은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자,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공기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고 섞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공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섞이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대류가 일어난다 이꼴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겠니? 그렇죠. 안정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다시 중간권은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열권은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안정.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각 권의 특징들 살펴볼 거예요. 각 권의 특징들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대류권은 공기가 가장 많습니다. 대류도 일어나고 공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수증기도 많단 말이야. 당연히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 그럼 이 수증기가 대류가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가열되고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하면서 이슬점 도달해서 응결돼야지 구름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구름 만들면 비 내릴 거고 눈 내릴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성층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성층권에서 왜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존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또는 교재에서 자외선 흡수 대신에 차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 주었기 때문에 생명체 입장에서 자외선을 차단당한 거야. 이해될까요? 자외선 흡수한다, 차단한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에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는 대류권 아니라 성층권까지 비행기를 띄웁니다. 대류권이랑 성층권 중에 누가 안정한 층이라고요? 성층권. 그래서 비행기 항로는 어디를 이용한다고요? 성층권 이용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됩니다. 얘들아,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우주공간에서, 즉 외권에서 오는 운석 덩어리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체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을 보고 와, 별똥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유성체가 지금 중간권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중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 얘들아 이때 중간권에서 유성체를 태워주지 않았더라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지 않았더라면 얘는 크기가 매우 클 거야. 지구에 인명피해 줄 거란 말이야.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열권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대기의 양이 어디에서 제일 희박하겠습니까? 그렇죠. 열권에서 대기가 가장 희박합니다. 그럼 대기의 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기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불의 역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태양을 마주 볼 때는 따뜻할 거잖아? 그럼 대기 중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야. 태양을 등지면 추울 거잖아? 그럼 저장해 있던 태양 에너지를 다시 꺼내 쓴다는 거야. 근데 대기가 희박해. 이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낮에 태양 볼 때 어때? 개 뜨거워. 밤에 태양 등질 때 어때? 개 추워.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오로라 관측됩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풍이 이때 지구 자기장과 열권에 들어오면서 빛을 내는 것,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오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다음 시간에 빈칸 칩니다.
자, 그래서 기권의 역할 빠르게 보겠습니다. 기권의 역할 빠르게 볼게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다 기권에 있지요. 그래서 온실효과 일으킨다. 온실기체가 온실효과 일으켜서 지구 보온해준다. 그 다음 오존층 자외선 차단해준다. 그 다음 유성체 충돌하는 거 막아준다. 호흡이나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권 가겠습니다. 자, 직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 즉 지구 반지름 약 6,400km 영역까지 이야기합니다. 직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6,400km 영역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권의 성분 물어보는데, 직권의 성분은 지구의 성분과 지각의 성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뭐지요? 지구. 그렇죠, 철입니다. 지구에는 전체적으로는 철의 질량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하지만 지각의 첫 번째로 많은 원소 뭐였지요? 산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였습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럼 선생님, 지구 전체적으로 철이 가장 많은데요, 지각에는 왜 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철은 다 핵입니다. 철은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 전부 다 철은 핵으로 간 겁니다. 대부분의 철은 핵으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 구조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보시면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가장 바깥 무엇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지각입니다. 지각 아래는요? 네, 멘틀입니다. 그렇죠, 외핵, 내핵입니다. 외핵, 내핵을 통틀어서 그냥 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과 멘틀 분리되고 겉부분이 식어서 지각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이때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압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보겠습니다. 지각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딱딱한 거 뭐?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고체. 그 다음 멘틀은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고체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을 좀 붙일게요, 얘들아. 유동성 있는 고체이다. 고체는 딱딱하잖아요, 그치? 근데 멘틀은 일부 녹아 있어서, 즉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있는 상태이다, 젤리 같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외핵은 어떤 상태입니까? 액체입니다. 그 다음 내핵은 무슨 상태입니까? 그렇죠, 고체입니다.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 더 높지만 압력이 더 높아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지 않고 고체로 존재합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서 입자 사이 간격이 가까운 겁니다. 원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지각과 멘틀을 이루는 물질은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입니다. 규소나 산소, 규산염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외핵과 내핵을 이루는 물질은 무거운 물질입니다. 철이나 니켈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민아, 우리 117페이지 직권 보고 있어요.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지각의 특징, 얘들아, 지각의 특징 하나 더 이야기할 건데, 지각은 규소, 산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지각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어. 대륙 지각은 말 그대로 육지를 이루는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할 거고요. 해양 지각은 바다를 이루는 지각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아, 여기 뭐야? 육지. 여기 뭐야? 바다.
그럼 이게 무슨 지각? 대륙지각. 이게 무슨 지각? 해양지각. 자, 그러면 다시 이때 두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 두께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 누가 더 두꺼워? 대륙지각 두꺼워, 해양지각 얇아. 자, 밀도 비교할 건데 밀도 눈에 안 보이잖아. 반대로 대답해.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낮아요. 그 다음 해양지각은 두께가 얇고 밀도가 높아요, 커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다음 시간에 그대로 씁니다. 직권의 운동에서 그대로 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일부 유동성이 있다. 대류가 일어난다. 지구 부피의 약 80%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피 80%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멘틀에서는 일부 유동성이 있다 그랬잖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직권의 층상구조를 살펴봤을 때, 지구의 내부를 살펴봤을 때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밀도, 압력 모두 높아진다 그랬지. 그럼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갑네요. 대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다는 거야. 이때 유동성이 있고 아래쪽이 뜨겁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외핵도 마찬가지야. 외핵 액체 상태잖아. 유동성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갑잖아. 무엇이 일어나겠다? 대류 일어나겠다. 자, 그럼 외핵에서는 철과 니켈이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철과 니켈과 같은 물질들이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철이나 니켈과 같은 물질들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지구에는 큰 자기장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 자기장은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지구 자기장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외권에 해당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권으로 봅니다. 외권. 될까요? 자, 요것도 그대로 시험 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핵은 밀도가 가장 크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직권의 역할 볼게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요. 서식처도 제공합니다.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방출된 물질은 기후변화 일으킵니다. 지표 풍화 침식 작용, 해자의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 염류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수권입니다. 할 수 있어. 자,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이야기합니다. 액체 상태여도 되고요. 고체 상태여도 됩니다.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는 우리가 기권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표면에 약 70%는 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에 약 70%는 전부 물로 뒤덮여 있다. 자, 그래서 수권은 크게 다시 둘로 나눕니다. 수권은 해수가 있고요. 육수가 있습니다. 돼지 육수 말고 얘들아, 육지할 때 육. 자, 육수 대신에 담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해수입니다. 대부분은 바닷물인데 일부는 짜지 않은 물, 육수 또는 담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입니다.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지하수. 그리고 호수나 하천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수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수권이다. 그래서 이때 이 수권 중에서도 우린 해수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그럼 해수의 층상구조 다시 마찬가지로 살펴볼 건데 저 멀리 태양 있잖아. 그리고 여기 바다 있단 말이야. 그럼 바다에서도 태양 에너지를 받을 거지. 여기만 지구 복사 에너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해수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얘들아.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정 깊이 이상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 더 이상 도달하지 않을 거지요. 그래서 태양만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태양만 생각을 한다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수온이 낮아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일정 깊이 이하에서는 더 이상 태양 에너지가 아예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아예 낮고 일정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안 오니까. 안 올 때는 그냥 이 온도로 일정한 거야. 약 4도씨입니다. 근데 이때 무엇도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도 고려를 해줘야 됐던 거야. 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해수의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을 섞어줍니다. 혼합해줍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해수의 층상 구조는 3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 볼 건데 수온이 일정한 층이 있고요.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 있고요. 다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존재하더라. 여기 온도는 대략 4도씨.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명칭 보겠습니다. 가장 위층은 바람이 섞어주었다, 혼합해주었다라고 해서 혼합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수온약층입니다. 얘들아, 수온약층의 의미는 한자인데 수온이 비약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아래는 깊은 곳 심해층입니다. 그럼 이때 이 3개의 층상 구조를 만든 원인은 2가지야, 얘들아. 바람과 태양이야. 자, 혼합층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혼합층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거잖아. 수온약층은요, 바람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까지만 온 거라고. 그럼 당연히 심해층 바람의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왜 낮아? 왜 일정해? 왜 일정하다 그랬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예 안 와선 거야. 아예 안 와서. 자, 그 다음 혼합층 태양 에너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높고 일정한 거야. 심해층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얘들아. 그래서 수온약층은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점점 낮아진 거야.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다. 방금 수은약층 심해층이라고 하셔서. 미안해. 수온약층 태양 에너지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얘들아? 자, 그러면 대류 또 봐야지, 얘들아. 대류 봐야지. 이때 혼합층이랑 심해층은 어차피 수온이 일정하니까 대류 이야기 안 할 거지. 수온약층만 보자. 수온약층은 아래쪽이 뜨거워, 차가워? 차가워. 위쪽이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그럼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수온약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그쵸, 안정한 층이야. 그럼 수온약층이 안정하니까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있는데 수온약층이 대류도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에너지 교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될까? 이때 수온약층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은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이 없더라라는 거야. 될까요? 자,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 안 한다 그랬잖아. 위도별로, 계절별로, 날씨에 따라서 이때 태양 에너지 도달량 변하잖아, 얘들아. 여름에 태양 에너지 더 많이 도달할 거고 적도지방에 태양 에너지 더 많이 도달할 건데 이때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아예 도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위도나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는 거야. 이때 위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수온이 낮고 일정하다라는 거야. 될까요? 자, 그리고
두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문제에서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얘들아,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은 두께가 두껍다는 거야. 그럼 혼합층이 두께는 수온이 일정한 층의 두께잖아. 그럼 수온 왜 일정하다고? 바람 때문에 일정하다고. 그럼 혼합층의 두께를 두껍게 하려면 누구의 세기가 세져야 돼? 맞아. 바람의 세기가 세질수록 두께가 일정하다는 거야. 바람이 셀수록 두께가 두껍고 혼합층은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리고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온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수온차가 클수록. 그럼 수온차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차가 크다는 거잖아. 근데 심해층은 온도 다 어때? 똑같아. 그러면 혼합층의 온도가 높을수록 혼합층의 온도가 높을수록 수온 차이가 많이 나. 심해층은 어차피 낮고 일정하니까. 그럼 혼합층이 언제 온도가 높은지 생각을 해보자.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 응, 여름이겠지. 저위도야, 고위도야? 저위도. 저위도 적도 쪽. 적도 쪽, 저위도. 될까요? 자, 그래 습관의 역할, 태양에너지 저장한다. 습관도 얘들아, 습관도 기권도 태양에너지 저장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때 습관 물이 흐르면서 해수의 순환이 일으키고 지형 변화시킨다. 흡수한 태양에너지 고르게 분포한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제공하고요, 서식처도 제공합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뒤로 넘어오셔서요, 얘들아. 네, 118페이지입니다. 그림 하나만 보고 갈게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이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위도별로 나타낸 거야. 위도별로. 얘들아, 저위도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적도 부근 온도 높잖아. 그래서 혼합층의 온도가 더 높아. 근데 저위도는 중위도보다 바람이 약하단 말이야. 혼합층의 온도는 높고 두께는 얇아져. 그리고 수온약층이 더 발달하고 심해층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지금 그린 게 중위도의 그림인 거야. 중위도. 이해될까요? 다시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얘 고위도보다 중위도라 표현할게. 미안해.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누가 더 혼합층이 발달한다고요? 혼합층이 누가 더 발달한다고? 중위도. 수온약층은 누가 더 발달한다고? 저위도. 이해될까요? 다시 수온약층은 저위도가 더 발달하지만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더 발달합니다. 중위도에서 바람이 더 셉니다. 저희도 바람이 약합니다. 근데 고위도 지방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들아, 고위도는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 그림에서는 각각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두께 나타낸 것이고요. 5번 생물권, 모든 생물 이야기합니다. 미생물도 생물권입니다. 얘들아, 미생물도. 그리고 생물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만 존재하죠. 지구만. 그 다음 생물권은 직권에도 있고요, 땅에 살고요, 기권에도 있고요, 대기 중에도 살고요. 그 다음 기권이나 수권에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생물권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순서는 기지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속의 미생물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면서 토양의 성분 변화시키기도 한다. 외권은 기권 바깥 영역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합니다. 우주공간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때 외권에 뭐가 있냐면, 외권에 너네 아는 외권 뭐 있어? 외권의 구성요소 뭐 있을까? 우주 외계인. 외계인 없어. 태양, 달. 달.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지구, 자기장. 요렇게 3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 그 외에는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외권이랑 에너지 교환 많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요. 태양이랑 에너지 교환 많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많이 일어나. 개 많이 일어나, 얘들아. 에너지 교환은 많이 일어나.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교환 많이 받잖아. 에너지 많이 받잖아. 그런데 얘들아, 다시 외권이랑 물질 교환 많이 일어날까? 적게 일어날까? 적게 일어나. 물질 교환 거의 없어. 가끔씩 오지. 뭐와? 운석, 유성 충돌, 유성체. 그거 말고는 물질 교환은 매우 적어. 이거 기억해줘야 돼, 얘들아. 외권이랑 에너지 교환은 많고 물질 교환은 적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하지만 운석에는 물질의 이동 거의 없다.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 광합성에 이용한다. 대기에서 순환한다. 지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핵이 운동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다? 자기장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 차단한다. 생명체 보호한다.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까비. 얘들아, 과제 126페이지 그리고 128, 129 130페이지 128, 129까지만. 얘들아, 앞에도 있다 우리 알지? 앞에도 있다. 앞에 다 하면 되는 거죠? 앞엔 다 하면 돼. 찍어도 되죠? 그럼요. 얘들아,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암기 테스트 있습니다. 직관의 충상구적 기관의 수